자, 일단 오늘 수업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얘기는 진도를 좀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나간 진도를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때 한 분 한 분 좀 면담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토스트 UI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업 페이지에 토스트 UI 관련 자료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몇 개 좀 올려놨어요. 여기 요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구글에 토스트 UI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이제 공식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토스트 UI가 에디터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고요. 이렇게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에디터일 뿐인 거고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 토스트 UI 검색해보면 얘는 라이브러리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API? 라이브러리?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공식 문서가 있어요. 토스트 UI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 토스트 UI를 사용하기 위한 공식 문서가 이렇게 다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에디터만 쓸 거기 때문에 에디터 문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토스트 UI 사이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스의 에디터로 들어가서 API examples 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어를 직독직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잠시만요. 이제 잘 들리실까요? 교우님? 소리 들리시나요? 일단 마저 나가겠습니다. 그 공식 문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독직해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공식 문서는 보통 한글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안 한다. 이런 문서인데 한글 지원이 없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봐도 돼요. 어차피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진 않아요. 적당히 보다가 번역이 좀 많이 이상하게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만 잠깐 원본으로 돌려놓고 그 부분을 체크해서 따로 번역을 하면 돼요. 쭉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네, 근데 얘는 한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API examples라고 가보시면 여기 이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살짝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도큐먼트에다가 한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 공식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GitHub 주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네, 소리 들리시니까 다행이고요. 네, 여기로 오게 되면은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판단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마지막 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살짝만 내려왔을 때 한국어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뭐가 됐건 우리는 문서를 좀 까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왜냐면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API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뭐가 있었죠? 우리 테일윈드도 라이브러리 불러다가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데이지 UI 이런 것들도 우리 다 불러다 쓰고 있었어요. jQuery 또한 마찬가지. 근데 물론 jQuery 같은 경우는 애초에 문법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우리가 까보지 않고 저랑 같이 그냥 수업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데이지 UI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서를 까볼 만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문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런 API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건데 얘네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 토스트 UI를 지금 내가 쓸 거예요. 그러면 검색해 보는 거예요. 토스트 UI 에디터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적용할 때 했던 방식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고 따라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따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환경에서
이걸 적용할 때 좀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 환경이랑 똑같은 사람의 글을 찾기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 포기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공식 문서 까보면 돼요. 이 공식 문서는 표준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참고하고 플러스로 얘까지 참고해서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API가 그렇습니다. API가 오픈 API로 만들어져 있는데 문서가 없다? 그런 API는 없어요. 문서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API들을 사용할 때 항상 이 공식 문서 처음부터 얘를 까보려고 하면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얘를 까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실력이 향상이 돼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따라 하면 되는데 이 문서 또한 처음에 딱 보자마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토스트 UI 에디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문서를 보고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에디터를 써야 될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 토스트 UI 에디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에디터들도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죠.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가져다 쓸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불러와야 돼요. 얘네들 쓸 수 있는 이유,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링크 혹은 스크립트 경로를 잡아서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역시나 불러와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부터 이제 차근차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능들 외에 추가적으로 나는 이 에디터에 더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 문서 까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서를 까면서 이 검색까지 같이, 구글링까지 같이 여러분들 걸로 접목을 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 API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쓸 줄 알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일단 API를 쓰겠다 불러와야 되고요. 불러올 때는 뭐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끔 저장 공간까지 마련해서 받아다 주는 거고 이런 실제로 사용하는 API 같은 경우는 불러와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문서를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그젬플, 예제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혹은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식 여러 가지들의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코드펜에 가서 얘를 가지고 먼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우리 걸로 바로 접목시키기 전에. 자, 여기서는 이제 CSS가 필요가 없어서 일단 닫아놨고요.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잉크 탭 이 href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 문서 가보면 이런 경로들 다 나와요. 그거 저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네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스크립트. 아이고. 이 안에 src 여기에 얘까지 넣어줄 겁니다. 얘를 이제 얘는 토스트UI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토스트UI를 썼을 때 내가 화면에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 CSS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불러온 거는 실제로 이 토스트UI를 내가 컨트롤할 때 쓰는 스크립트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jQuery 같은 거 불러오면은 jQuery 문법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를 불러와야만 토스트UI를 에디터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문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 같은 것들 그런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CSS 얘가 없다 그럼 만들어 놨는데 에디터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 꾸며진 CSS가 없다는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에디터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아이고 또 저장했네.
그리고 얘를 잠시만요.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펑션 에디터 윈도가 init. 지금 이 함수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은 겁니다. 꼭 이렇게 지어야만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init이라고 하는 게 initialized의 약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떠한 걸 사용을 하려면 먼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우리가 GitHub을 로컬과 원격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 git init. 그게 이제 이 로컬 폴더 안에서 우리가 git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 API나 라이브러리들도 비슷하게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짓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 const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editor el 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document query selector 샵 editor. 자, 이거 뭐 한 걸까요? 네, id가 에디터인 태그를 골라온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우리가 jQuery 문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jQuery 문법으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공식 문서에 이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까봐 그냥 이걸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jQuery까지 해볼까요? 세팅스에 JS에 JQ 하면 이거 나오죠? 아이쿠, 이거를 복사 잘라내기 해서 스크립트. 우리가 jQuery를 쓰기 위해선 이런 작업을 했었죠? 코드펜 안에서 쓸 때. 이러면 이제 jQuery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네, 달러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jQuery 문법을 충분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 공식 문서를 보고 내 상황에 맞게 jQuery 문법으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에디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view editor.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몇 가지를 좀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해줘야 돼요. 테스트 에디터 테스트 완장 에디터. 아직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나온 거? 너는 사라져봐. 다시. 됐다. 지금 화면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왜 나왔어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토스트 UI에서 제공하는 에디터 불러오겠다라고 코드 작성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토스트 UI에서 제공하는 이런 애를 이 변수에다가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넣은 애를 가지고서 지금 함수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 함수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그냥 나왔죠, 화면에.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넣고자 하는 그 에디터예요. 여기서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프리뷰로 가면 그냥 미리 보기입니다. 라이터.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을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을 라이트로 해놓으면 되는 거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프리뷰로 해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마크다운 들어가 있는데, 마크다운이면은 이런 거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 아까랑 다르죠 또. 그리고 마크다운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뭐예요? 얘는 안 나왔네. 얘는 주석으로 인식이 됐구나.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마크다운 문법을 생각하면 돼요. 샵 2개다. 그럼 좀 작을 거고, 샵 하나다. 그럼 조금 클 거고. 이거 왜 적용이 안 되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에디터를 불러다 쓸 수 있는 건데, 간단하죠?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에디터예요. 완전 기본. 근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jQuery 문법으로 바꿨을 때 얘가 인식을 못하네요. 이건 그냥 바닐라 JS로 써야 되겠어요. jQuery 없이. 근데 이것도 바닐라 JS 쓴다고 해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나는 jQuery도 잘 어려운데 이거 지금 어떻게 쓰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샘플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링크 들어가서 이그샘플 뒤져보면은 요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저 불러온 거, 이거 가져온 거고요, 스크립트. 그리고 CSS가 어딨니? 여기로 가봅시다. 링크. 이거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여기서 다 주잖아요. 얘가 준 거 그냥 가져와 놓은 거고요.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함수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함수 또한 이게 가장 기본이 여기 있네요. 제가 쓴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 순서만 조금 다르고, 여기 뭐 들어있는 거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볼까요? 테마랑 프리뷰 스타일을 버티컬로, 프리뷰 스타일을 버티컬이, 참, 그리고 이거 코드펜에서 테스트 하실 때는 이거 오토 업데이팅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될 때마다 커서가 일로 옮겨가거든요. 그럼 하다가 좀 화날 수도 있어요. 버티컬로 바꿔놓고 일단 런을 시켜보면 이렇게 라이트랑 프리뷰가 탭으로 있었는데 그 탭이 사라지면서 내가 입력하면 옆에 바로 미리 보기가 뜨는 거예요. 이게 버티컬. 탭은 아까 보신 것처럼 라이트랑 프리뷰가 나눠져 있는 거, 그냥 그런 거고요. 그리고 테마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였죠? 복사를 합시다. 런. 얘는 안 됐네? 뭔가에 빠졌나? 테마에 관련된 CSS가 하나 또 있군요. 이것도 추가를 해줘야 되네요. 그래야 테마를 쓸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테마. 얘가 주소로 어디 나와 있을까? 이걸 넣으면 될까? 여기가 아니잖아. 코드펜. 이거면 되겠는데? 링크 펜. 앞에가 없어서
여기를 추가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UI CDN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저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됐네. 찾아볼까요? 코드 미러, 에디터, 민. 얘로 해볼까? 아이. 저도 그냥 이런 문서 보고서 적용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딱히 뭐 엄청나게 뭘 알고 써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근데 위가 아래가 똑같네? 아, 아니다. 얘는 민이고, 얘는 이건 똑같은 거잖아. 얘도 latest의 editor or min, latest의 editor or min 똑같네? 이거네요, 제가 한 게. 그러면 테마는 뭐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내용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빼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스트 UI 에디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헤이트는 높일 거고, 이 이니셜 에디터 타입은 마크다운. 이거는 내가 지정한 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이게 HTML이 될 겁니다. 또 저장을 해버렸네. 그 와중에 지금 버티칼이 날라갔네요. 버티칼은 왜 날라갔지? 뭔가가 지워졌나? 아닌데? 그러면 탭 다시 됐고, 마크다운에서 바뀌질 않네. 이거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란다. 플러그인을 좀 추가하다 보면은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거를 좀 불러왔고, 이제 얘를 가지고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써놓은 내용을 내가 다른 데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안에 비어있는 이 에디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을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여기다가 세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내용을 가져오는 부분과 내용을 넣어주는 부분,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만약에 얘는 이제 그 폼에서 우리가 인풋 태그에 들어있는 밸류를 그냥 전송하면 알아서 세팅돼서 날아가죠. 그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가져오기랑 내용 넣어주는 기능을 꼭 함께 써야만 하는 건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다가 HR 같은 거 하나 해서 구분을 좀 지어놓고, 두 개를 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얘 아이디를 btn get html 이라고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는 set 이라고 하나 지어줄게요. 그래서 이 버튼은 내용 가져오기, 얘는 내용 넣기 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얘네 지금 눌렀을 때는 아무 기능이 없겠죠? 그냥 버튼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문서 자체를 저장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윈도우 이 화면이거든요.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적혀 있는 건데 의미를 크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까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바닐라 JS로 되어 있는 문법이고 그리고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좀 어려워요. 까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 거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post btn get html er 그래서 document.query select 요 안에 btn get html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버튼을 선택한 거죠. btn get html er.add 이벤트 있나? 안 나오네? 이벤트 listener 라고 해서 클릭 해주고 지금 쓰고 있는 문법도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는 모르셔도 되는 문법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일단 보세요. text editor er code selector editor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해놓은 거냐면 지금 위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업쪽을 해서 윈도우에서 만들었죠.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저장한 거를 저장 공간에다가 내가 지금 에디터 init 얘가 실행되면 이 에디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나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 데이터 스토리지 만들어 놓은 거에 넣어 놓겠다 한 거예요. 일단 넣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get html이라고 하는 버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얘는 처음 보는 형태죠. 이거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제가 썼던 이게 화살표 함수라고 해서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있는 문법이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이런 문법을 잘 안 쓰고 없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함수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바로 치면 약간 람다 표현식이랑 좀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 람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바의 람다. 요즘에는 자바 공부할 때 람다 같은 거를 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쓰는 데가 워낙 없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자바 수업에서도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에서 람다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함수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커리큘럼에서 좀 제외를 한 건데,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람다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그냥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펑션, 그리고 펑션 이름, 아니면 변수 만들어서 펑션,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얘도. 단,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화살표 함수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함수를 만들어 쓸 때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this의 개념이 뭐였어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의 this. 그 함수가 실행되는 주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 인자로 뭐 this를 준다. 이러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 해당 태그가 그 자체가 넘어가네. 그래서 우리가 onSubmit에 폼 태그 자체에다가 this를 줘서 인자로 줘서 매개변수를 받아와서 폼 태그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는 해봤는데 이 화살표 함수랑 일반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this에서 옵니다. this가 달라요. this가 적용되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반 함수는요, 그 this의 값을 우리가 고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 내에서는 바인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this를 바인딩해서 내가 원하는 this로 고정시켜 놓고 쓸 수가 있는 게 일반 함수예요. 근데 이 화살표 함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his를 사용할 때만 좀 주의를 하면 되고 그 외에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함수를 만드는 거고 그 함수의 차이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녹화를 잠깐만 멈추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화살표 함수 설명드렸고, 여기 변수 만들어서 이런 거 처리 그냥 한 거고요. 가져온 거고요. 그거 가지고 얼러트, 알림창 띄우겠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일단 런을 해야지. 적용을 좀 시켜놓고 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 가져오게 하면 뭐야 이거? 오타가 있나? 자, add 이벤트 리스너, 오타가 있었네요. 자, 입력을 하고 나서 내용 가져오기를 누르면 뭔가 알림창이 뜬다. 그러면 성공을 한 거겠죠? 네. edit html. 이거 뭐야? 왜 다 소문자지? 그리고 get back down. 됐어요. 다시 적용하고 입력하고 내용 가져오기 눌렀을 때 보이세요? 알림창이 나오죠? 이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입력한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변수에 넣어서 레파지토리 쪽으로 보내줘야 실제로 데이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알림창에다가 우리는 그 get HTML 형식으로 가져올 거야 라고 한 건데, 가져왔을 때 지금 태그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p 태그가 들어가 있죠. 이 p 태그는 우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div, 얘 제일 많이 썼죠. 근데 본문 내용, 뭔가 내용을 HTML 형식으로 뭔가 글을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는 사실 div를 잘 안 써요. 이거는 그냥 관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써도 상관은 없지만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묶어서 판단할 때 이 p 태그도 블럭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이 p 태그로 묶여 있으면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묶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주로 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HTML로 문서를 아예 만드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 p 태그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이것도 WSB 스쿨스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감싸 놓는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본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럼 실제로 이 글이 저장될 때는 방식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에 뭐 우리가 줄바꿈을 지금 제가 한 칸 줄바꿈 한 게 아니라 한 칸 더 띄웠죠. 이러면 이 사이에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HTML로 뭔가 문서를 만들면 이게 HTML 문법으로 변환되어서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의 한 문장을 나타낼 때 보통 표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써봤던 실제 본문 내용, 그러니까 내용 컨텐츠를 감쌀 때 썼던 태그는 이런 게 있었죠. 스판. 이 스판은 P랑 똑같이 내용을 감쌀 때 쓰는 건데 얘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래서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P는 똑같이 본문 내용 감싸는 건데 줄바꿈을 해주는 블럭 요소다. 딱 이 두 개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감쌀 때 P나 스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는 줄바꿈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스판 태그를 넣어서 간단하게 문자를 좀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알림창이 하나 떴는데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크다운 문법으로 하나 더 있죠. 그럼 이거는 HTML 문법인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얘는 이제 마크다운 문법인 거다 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꺼내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가져오기였어요. 내용 넣기는 비슷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set 그리고 이걸로 바꿔주고 add event listener 그대로 갈 거고요. 이것도 그대로 갈 거고 얘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얘만 바꿔주면 돼요. set은 내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알림창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에디터한테 set html 해놓고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h2 뭐네 그냥 아무 문자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됐어요. 런 한번 눌러주고요. 내용 넣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설정한 이 텍스트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데이터를 이 에디터 안에 넣어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잘 들어갔죠? 이렇게. 심지어 지금 H1 태그 적용까지 잘 된 거네요. 이거 마크다운 문법으로 생각했을 때 샵 하나랑 똑같은 거였죠. 샵 하나 아까 썼을 때랑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빠르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뷰어. 에디터 했고, 내용 넣기 했고, 가져오기 했고, 이제 뷰어, 보여주는 용도. 이 뷰어. 에디터랑, 근데, 그냥 우리가 처음에 했던 에디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고요. 에디터 이닛이 아니라, 뷰어 이닛이라고 해줘야겠죠, 이름을.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고, 뷰어로 들어가야지. 뷰어. 그 다음에, 들어가고, 얘는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ut er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한번 실행하겠다. 그리고 run 버튼을 눌러주면 밑에 보이시나요? 또 하나가 생겨났죠? 에디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뷰어랑 에디터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지금 또 비슷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뷰어가 true잖아요. 얘는 이제 뷰어다 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은 에디터 이니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뷰어든 에디터든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완전 기본으로 불러다 쓰는 방식이고요. 이제 원래 같으면 저렇게 쓰지 않고 사실 이렇게 써요. 제가 이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을 막 적용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에디터를 만들겠다, 뭐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뭐 뷰어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시면 뭐가 되게 많아요. 이것들이 다 플러그인을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추가로 더 넣고 싶은 기능들이 있다면 플러그인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지금 얘랑 단순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예. 자, 둘 다 에디터인데 보세요. 여기도 H가 있고 여기도 B가 있고 I도 누워있는 I도 그대로 있고 S에 줄 그어있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 하나가 더 있죠. 이런 거 추가하려면 플러그인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을 했을 때 이 에디터 안에서 꾸미는 것도 꾸미는 건데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삽입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거는 찾아보면 돼요. 아무튼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식조차도 결국에는 다 문서에 공식 문서를 뒤져보면 나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봐야만 한다. 여기 지금 플러그인 정의되어 있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막 나와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추가로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방금 작성한 이거 있죠. 기본 사용. 이거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우리 코드 있죠. 이 코드 안에 적용시키면 돼요. 어디에? 게시물 작성하는 라이트, 그리고 뭐 수정할 때 그 바디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디테일에서 보여줄 때도 뷰어로 보여주면 좋겠죠? 그런 거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문서를 좀 먼저 읽어 보셔야 되고요. 문서에서 사용법 같은 거 좀 훑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제공해 드린 거 플러스 여러분들 읽어본 문서 내용 플러스 해서 코드에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플러그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좀 전에 하나 보여드릴 때 여기서 HTML 영역 보시면은 지금 엄청 많죠, 뭐가. 그쵸? 다 불러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란 얘기는 얘를 head.jsp에다 추가하면 불필요하게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하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토스트 UI라는 거를 사용하는 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이트, 모디파이, 디테일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만 불러다 쓸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head.jsp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얘를 쓸 게 아니라 JSP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용 그 스크립트, 링크들 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CSS 설정 같은 걸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다 해놓고, 그리고 플러그인 설정되어 있는 스크립트까지 다 넣어놔서 그 JSP를 필요한 JSP 안에서 인클루드 시켜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부터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을 먼저 할 건데,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출석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부터 보미님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